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본성이 못된 사람을 내 주변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될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본성이 못됐으니 당장 피해야 하는 7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 당장 피해야 할 사람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며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받으려면 말을 아끼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방진 태도를 전시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쓸데없는 자만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타인을 내려다보는 듯한 무례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과시하는 표면적인 태도 뒤에 감춰진 진정한 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종 건방진 태도는 그 상대방의 본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감 넘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깊은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이런 성향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관계에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지나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자존감을 침해할 수 있다. 사회적 교류에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은 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예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건방진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중대한 신호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배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겸손한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배울 점이 없는 자들이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준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말도 투명하고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그로 인한 의심은 관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높은 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욱 깊고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과의 관계에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거짓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노력과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이 클 수 있다. 또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교란시킬 수 있다.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생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다. 신뢰의 결여는 상호작용에 있어 투명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투명성이 부족한 관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오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깊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거짓말이 배경이 된 의사소통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약화시키며 인간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바르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거짓말을 피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화와 친밀감은 정직한 교류에서 비롯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거짓된 관계와는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정직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평생 가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결국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내 인간관계와 내 삶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이다. 세 번째,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본성이 못됐으니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람의 부류 중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이 우선이기에 자신의 감정과 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빠르지만 타인의 필요나 감정에는 누구보다 둔감하다. 이는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이용하며 때로는 거리낌 없이 속이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 상황을 손해라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결코 인정하는 법이 없다.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가치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봤자 한쪽만 계속해서 주고 다른 쪽은 계속해서 받는 일방적인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은 한쪽의 정신적, 감정적 피로도를 높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고 반드시 멀어져라. 이기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알아채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말만 듣고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평소의 행실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알아채야 한다. 네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함. 비밀이라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군가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비밀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니 이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쉽게 배신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명예나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의 비밀조차도 위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은 사람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비밀을 쉽게 터놓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의 비밀을 다루는 성향과 그 사람의 얼마나 신중한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터놓았다면 남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볍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때로는 긴밀함의 신호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빈번하거나 책임감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관계는 깊이와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인내와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비밀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고 남의 비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남의 비밀을 듣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대방과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인간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을 알게 됐다면 반드시 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다. 이런 사람을 정 때문에 붙잡고 있어봤자
결코 좋은 일은 없고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스트레스만 생기는 일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자기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이기 쉬우며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책임 회피는 신뢰의 근간을 훼손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직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믿음직함과 일관성을 기대하지만 책임 회피형 인물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기 일쑤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도 하지 말고 되도록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같이 일을 하지 마라.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일에 진척도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라. 6번째, 질투심이 많다. 본성이 못됐으니 당장 피해야 할 사람의 대다수는 질투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거나 해를 끼치려 든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질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질투심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질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의심과 집착을 보인다. 그 결과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정리된다.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상대방을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를 통해 생긴 불확실함과 무력감을 뒷담화나 이간질로 푸는 경우가 많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질투는 특히 인터넷에서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질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증오심으로 발전하기까지 해서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질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내 선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나친 질투심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피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어가라. 곁에 두면 반드시 해만 된다. 7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실수를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바쁘다. 이는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과도 같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할 때조차도 자신이 실수하면 남의 탓을 한다던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동료가 실수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타고난 성격을 탓하며 비판하기 일쑤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타인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은 얼핏 보면 자기 나름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행히도 이들은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만 극도로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인간관계 내에서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결국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가 되고는 한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결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는 어딜 가나 이런 태도가 보이고 이런 태도는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갈등의 근원이 되곤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삶이 아닌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것은 과도한 자책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반대로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만큼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다. 타인과 나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러한 자세야말로 스스로 행복해지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더 큰 성장과 인간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태도의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내 자신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노력을 함으로써 어제의 나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본성이 못됐으니 당장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본성이 못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